이제 오르주학교 안에 있는 또 다른 교육 가족인 다가치학교 남부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함께 키우는 아이라는 주제로 이제 어떻게 학교가 청소년들과 함께 삶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학교는 학교 수업 외에도 학교가 끝난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교육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하에 나온 것이 다가치학교의 사례이고요. 그것들을 오늘 길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큰 내용은 다가치학교가 낯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총 4가지의 다가치학교가 있는데 학교 안에 학교가 열린다, 폐쇄적인 이미지였던 학교가 열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틔워드리고자 다가치학교 정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배움을 짓는 청소년,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다가치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학교 안 열린 배움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기쁜, 신나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나는 얼굴들이 다가치학교에서 나오게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치학교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치학교 남부가 이제 오르중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있고요. 이제 그러면 구로구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총투표를 2021년도에 진행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여가시설 다양화와 청소년 학습 모임을 위한 공간 설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집과 학교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다가치학교가 있는 구로는 지역의 교육력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구로구 혁신교육지구, 지금 미래교육지구죠. 다양한 10년 동안 지역의 청소년들을 마을이 함께, 또 구청과 민관학 거버넌스가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전체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할 수 있을지를 10년 동안 고민했던 베테랑적인 노하우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오르중학교는 상당히 혁신적인 학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10년, 그리고 평등한 교육 문화, 선생님과 또 지역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의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교 문화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생 중심, 그리고 마을 교육의 힘을 알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어떻게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지역의 인프라가 함께 이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역, 그리고 학교, 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가치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다가치학교에 처음 출근한 날이 바로 2022년 4월 1일이었는데요. 그때 다가치학교가 처음 이제 개관하는 날이어서 교육감님도 오시고 구구청장님도 오시고 청소년 기획단 친구들도 오고 또 오르중학교 학생회 친구들도 모여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이어서 이제 긴장을 하고 갔는데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이 오르중학교 학생들이 꼬깃꼬깃 종이를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꼭 해야겠다는 말 적어 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다가치학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한 건물 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학교 공사한다고 이제 먼지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너무 많이 입었다. 다가치학교가 이제 지역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또 오르중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오르중학교 학생들한테 좀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잘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명함도 주고 친한 척도 하고 얘기를 좀 건넸었습니다. 이게 첫날의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교사도 아니고 뭐 교육 공무직도 아니고 낯선 존재들이 학교에 오게 돼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치 뭐랄까요, 외지인이 똑 떨어진 외계인처럼, 한국에 똑 떨어진 외계인처럼 좀 낯설게 공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서 한 달 동안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이 공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르중학교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간식도 주고 다가치학교가 어떤 곳인지 설명도 해주고 이제 아직
기자재가 오지 않는 텅 빈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볼지에 대해서 상상을 또 키워나가는 작업도 했었습니다. 보드게임도 하고 놀기도 했었죠. 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 같이 학교가 만들어질 때 오르중학교 학생들이 이곳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곳이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마치 이제 학교 복합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사업들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구성원들과 특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학교는 학교가 생기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어떻게 이 공간을 함께 디자인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초창기에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학교의 모델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사업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맞춤 지원 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오류중학교의 다같이학교 남부가 개소가 되었고요. 북부, 강서 양천, 강남 서초 이렇게 이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서 교육지원청의 이름을 따서 총 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다같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도 다양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지역엔 전문 법인이나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다같이학교 남부의 경우에는 정보관 건물이라고 해서 컴퓨터실, 시청각실, 도서관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학교 수업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요. 학교 방과 후와 주말에는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다같이 학교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이제 학교 공간인데요. 학교 건물인데 학교 건물 안에 다같이 학교라고 또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운영 시간에 보시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9시까지 학교가 열립니다. 주말과 방학, 평일 오후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치배움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같이 학교는 저녁 9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4시 반 이후에는 문을 잠갔죠.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를 마음껏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끝난 이후의 삶은 청소년들의 삶은 돌봄의 영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교육이나 아니면 가정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일상과 분리가 되어서 이제 학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들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배움터가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학교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업이라고 불리는 학생으로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공간이신 거죠. 학교의 주체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전반적인 생활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예체능 교육, 그리고 학교 수업 이런 것들 다 총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과 일상으로 넘어갔을 때 자치배움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청소년은 이제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단순히 돌봄 수혜자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있었다면 학교 방과 후나 주말에도 청소년들이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행위자로 인식이 해야 됐었습니다. 그냥 돌봄을 받는 어떤 수혜자가 아닌 학습 행위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문적인 인프라, 우리가 마을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청소년들의 일상과 배움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단순 공간 개방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배움터를 지향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성장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는 자치배움터와 함께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연계가 되고 또 학생의 돌봄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르중학교 사례 말씀드리면 오르중학교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태로운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출도 하게 되고 이제 가정폭력 당하고 이런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그 청소년의 돌봄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 같이 학교가 있음으로써 그 청소년의 돌봄과 삶을 함께 돌볼 수가 있었고 그 청소년이 주말에 다른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스스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보고 또 삶이 안정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르중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평등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삶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청소년 삶을 고민하는 교육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자치부부터의 일상적인 돌봄이 연결되면서 이제 공간과 교육 비전을 학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다같이 학교는 지금 이따가 조금 더 수치를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초, 중, 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요. 대중교통 30분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거점입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 청소년만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뭐 여의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 아니면 인천에 살고 있는 청소년도 오게 됩니다. 근데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에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아우르는 청소년들은 모두 아우르는 학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에 교육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학교 방과 후나 주말에 이제 어떤 지역 주민 동호회들에게 학교를 개방해야 하고 하는 역할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학교 개방의 문제를 많은 교사분들과 이제 학교와 이제 지역 주민이 갈등의 요소로도 삼고 있는데요. 이제 자치배움터가 시작되고 다같이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학교의 방과 후와 주말은 학교에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유휴 공간이 활용이 되고 학교의 시설이 개선이 되고 또 오르중학교처럼 이제 자치배움터 다같이 학교가 생긴 학교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방과 후 주말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학교는 이제 주말, 방과 후, 그리고 방학이면 학생이 머무를 수 없는 곳입니다. 학생이 떠나야만 하는 곳인데 다같이 학교가 있음으로써 학교가 안전하게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지역과 연계하는 학교 모델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는 나래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는 교육청의 사업이었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였습니다. 학습자 주도 프로젝트, 지역 교육의 인프라가 연계가 되면서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유학기제, 3학년 전환기 교육과정, 학생자치회 이렇게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제 학교가 아닌 교사가 아닌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과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이 호혜적으로 단순히 작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주의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같이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같이 학교의 사무실 이름이 특이합니다. 사무실이라고 짓지 않고요. 어서오 사무실로 지었습니다. 네, 누군가를 환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고요. 다같이 학교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유리문, 자동문을 지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 바로 이제 사무실인데요. 이제 어서 오삼실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곳은 환대의 문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환대와 환영을 좀 헷갈리고 좀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환영하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처럼 누군가가 고객이 되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구분이 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지워보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환대라는 의미에 쓰고 있습니다. 환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을 살피고 나누는 다정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성원과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태도가 됩니다. 그냥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구분을 좀 넘어서서 함께 이 공간을 이용하고 누리고 또 활동할 수 있고 또 함께 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원과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배우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에서 좀 비일상적으로 특별한 이벤트와 내가 삶에서 마주할 수 없는 다양한 관계들과 삶을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또 입구 앞에 저희가 직접 박스에다 써가지고 쓴 게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른 꽃이니 다 활짝 피어있자 라는 문구로 청소년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학교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지트와 아지터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지트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작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지트라고 하는 곳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정말 애정하는 공간을 아지트라고 부르죠. 저는 그것을 단골집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단골인 곳에 가게 되면 청소년들 단골인 곳에 가게 되면 제가 주인이 되곤 하죠. 그리고 그 아지트에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누군가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공간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곳은 좀 폐쇄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열린 공간은 터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공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터, 농터, 놀이터, 일터 이런 거 터를 쓰는 걸 보면 목적을 가지고 생긴 공간을 터라고 부르는데요. 규범과 규칙, 약속 등으로 질서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됩니다. 아지트에서 청소년들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도전해보고 내가 무언가 지금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욕구들을 이곳에서 창작하면서 이뤄내봅니다. 그곳이 단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어른들을 만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마을을 만나는 곳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학교라는 것이겠죠. 다같이 학교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매년 나오는 주제인데요. 청소년들이 매년 다같이 학교 활동이 끝나고 나서 다같이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했을 때 키워드를 분류를 해보면 함께하는 곳, 관계가 다양한 곳, 평소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 고정관념이 없는 곳, 직접 이뤄낼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직급을 좀 없애고 선후배의 나이 차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제 호칭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사회적 위치, 학력, 정체성을 기준으로 여러 주어진 호칭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선후배, 선생님, 강사님, 저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우고자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얼룩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고요. 사실 이한솔이라는 이름보다 얼룩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어가 필요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서 다같이 학교는 청소년들을 꿀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지터라고 하는 이 배움의 공간을 직접 꾸려가는 존재라는 이름, 학생 자치가 실천되는 이름으로 해서 배우는 사람, 꾸려가는 사람, 학습자라는 이름을 담아서 꿀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코디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을 또 솜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솜씨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솜씨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규칙과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학교 학칙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법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학교라고 하는 이 아지터 위에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까? 구성원들이 직접 결정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총 2가지의 선언이 있는데요. 학생 선언과 교육자 선언입니다. 학습자들, 그러니까 꾸리들은 다같이 학교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다같이 학교에서는 걱정 없이 즐기자.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자. 그리고 모두의 안전한 활동과 안전한 문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코디네이터의 선언을 보면 코디네이터와 꾸리는 동료다. 그리고 가장 좀 흥미로운 것이 청소년들에게 팽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전문성과 코디네이터의 주도성이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존재로서 본인의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는 활동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이미지와는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다같이 학교라는 사업 이름에는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학교가 붙은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중심적으로 학교처럼 학습자 주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수업처럼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 주도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교육과정이 중심축을 잡고 그것들을 운영 법인인 저희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또 교육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각자 한 명씩 프로젝트를 맡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고 진로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특별한 교육 활동을 또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전환기 수업이나 방학 활동 이런 것처럼 특별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요. 학교 연계 교육 과정도 만들고 또 지역과 만나는 학교의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프로그램 위탁으로 만들어지고 학교 안에 작은 학교로서 다같이 학교가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 과정의 툴로서 학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딱딱하게 느껴진 학교가 아니라 조금은 열린 배움터이자 아지트로서의 학교의 모습을 실험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